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투자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드디어 모신 오늘 S&P가 바닥 대비 20% 올라가면서 강세장 진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강세장 진입할 때까지 계속 강세장을 부르짖었는데 작년 약세장에도 강세장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엄청 욕을 많이 먹으셨죠. 강세장을 부르짖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감투를 씌우지 마시고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감투를 씌우시거든요. 특히 모 소장님께서는 그냥 생방송에서도 그렇게 때리세요. 초초초초 강세장을 부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재작년 11월이죠. 재작년 11월 그리고 작년 초에 시장을 너무 꼭지를 잘못 잡았어요. 더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가 16,000이었으니까 뭐 17,000, 19,000 이렇게 갈 수 있다. 나스닥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금리의 인상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봤죠. 그래서 이제 금리의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고점에 대해서 자꾸 어저스트를 했지만 미국 투자를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경우에 금리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조정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빨리 변한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확률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판단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금리의 상승 폭이 우리가 예상했었을 때 2%에서 3% 정도면 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5%가 넘어야 되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럼 그 정도를 집어넣고 적절한 가치를 또 다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은 쭉 이어지는 2009년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장인데 요 조종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저희가 중간 선거해에 조종이 일어나면은 보통 15%에서 10%에서 20% 정도 조종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셌단 말이죠. 그렇죠. 30%짜리 27% 나왔고 나스닥이 38%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틀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사과를 많이 했고 그렇지만 그게 제가 생각할 땐 너무 오바였다. 하락이.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 올라가는 끝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상승장으로 진입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잘못 봤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훨씬 더 예상보다 더 높았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았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올라갔죠. 그 부분이 저희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힘듦을 가져다 줬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는 방어를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금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 민감한 성장주는 안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뭐 한 70%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지만 고점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잖아요. 왜냐하면 적자인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공격적으로 성장주들을 담았고 유니콘들을 담았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성장주를 담더라도 금리가 높아져도 버틸 수 있는 기업. 그게 지금 올해 상반기 올라가는 기업들이죠. 대형 기술주들. 부채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순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도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건 2008년이고요. 개인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건 2006년이고요. 이제 헤지펀드에 조인한 게 2008년이고 지금 벌써 한 15년 넘었죠. 그 사이사이에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틀릴 때를 잘 방어해 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신념이고 연간 수익률을 어떻게 해서든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면 글로벌로 투자를 해야지만 펀드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구간 동안에 보시면은 제가 그 랩 상품을 운영한 거는
전 직장에서 2015년, 16년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예. 중간중간에 위기가 한 번씩 옵니다. 그럼요. 예, 2018년에 한 번 왔었고 요번에 2022년에 한 번 왔었어요. 20년에 왔었고 22년에 왔죠. 근데 그렇지만 쭉 보시면은 그 기간이 지금 2006년으로 따지면 지금 한 7년 됐죠. 네. 그 기간의 평균 수익률을 내보면 두 자리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 운용을 하면.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제가 절대 다 맞춘다라고 생각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틀릴 때 덜 네. 깨지고 예, 오를 때 더 많이 벌고 네. 그리고 빈도수를 최대한 맞추는 거를 70% 80%대로 끌어올리자. 틀릴 때는 좀 잘 방어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 작년에 강세론자라고 자꾸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경기 침체 안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초강세론자, 뭐 콜 동원, 뭐 등등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스타가 될 거라고 봐요. 이번 장에서. 저는 유동훈 본부장이 스타가 되면은 그때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발을 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우리 유동훈 본부장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네. 댓글이나 거의 뭐 테러 수준의 댓글들도 있었고, 네. 특히 그 우리 같이 방송하는 그 연합 방송국이 인포맥스? 좀 심했었어요. 연합인포맥스도 그랬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나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좋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봐요. 과거 우리의 경험치를 보면. 네, 저는요. 사실 아직까지 나스닥이나 S&P가 전고점 탈환 못했죠. 네. 한참 미치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한경의 뉴욕 프리뷰 방송을 찍으러 가면서 길가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인사를 하시면서 작년 3월에 가입을 하셨대요. 네. 예. 수익률이 두 자릿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런 얘기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장에서 좋은 수익률을 잘 버텨내는 거. 그리고 요번에는 그렇게 다 파는 타이밍이 같이 파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하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제가 항상 지금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추려고 하는 거는 엄청난 급락장 또는 우리가 판단 가능한 어떤 깨지는 장 그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한국으로 따지면 IMF 때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2008년 7년, 예. 8년. 네. 그때에 저희가 지표들을 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가 애널리스트 때 유명해졌던 이유는 한국의 IMF 때문에. 네. 제가 월스트리트나 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뭐 한국은행 뭐 트러블 뱅크스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가 나가면서 제가 쓴 리포트 때문에 네. 그래서 유명해졌었고 그리고 2006년에 제가 그만둘 때는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증권사를 그만뒀었던 거고 네, 네. 예.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50% 폭락장이 왔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아주 대폭락장이 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긴 사이클 중에서 곧 빠져나가야 될 기간에 한 2년만 싹 빠져나가 있으면 10년으로 따지면 1년 정도, 20년으로 따지면 2년 정도만 빠져나가 있으면 네. 평균 수익률이 지금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평균 수익률 S&P가 9% 나오잖아요. 9%대 나오죠. 예. 네. 연평균입니다. 예, 그죠? 근데 요 두 번이 50% 빠졌던 장이에요. 네. 그곳을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연평균 수익률은 뭐 두 자릿수로 두 자리 훅 올라가죠. 네.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이 올 때 계속 지표를 보면서 제가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제가 지표를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올 것 같다. 그러면 제 톤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네. 조금 지켜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네, 얼마나 지수가 올라갔을지는 정답은 없지만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비관론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를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06년도에 그 앞으로
큰 위기가 또는 약세장이 온다라고 주장했던 게 본인에게는 큰 상처 아니었습니까? 힘들었죠. 최고의 상처 아니에요? 힘들었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저때 진짜 힘들었겠구나. 네. 그래서 최근에 하는 말이 급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1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죠?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죠? 1년 반 정도 지나고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상한 흐름이 온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잘 참아내셨으면 다 복귀가 됐단 말이죠. 저희 고객들은.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음. 대세 하락장의 어떤 큰 폭락장이 아니에요. 지금 장은 네, 네. 지금 지난번 빠진 거는 네. 진짜 대세 하락장은 1년이 아니고 2년, 길면 3년 가고요. 네. 그러면서 고점 대비 S&P 500이 50% 빠집니다. 그게 진짜 올 때가 있어요. 네. 예, 그게 뭐 없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2006년에 약세장을 예상해서 2008년도에 약세장이 왔고 그건 정말 1929년 이후 최대 약세장이고 위기였다라고 할 정도의 정말 대단한 약세장이 왔는데 네. 그 기간이 사실은 되게 고통스러운 기간으로 기억하시고 계실 것이다. 그렇죠. 제가 직장도 잃었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제 개인 투자를 했고, 그러고 이제 2008년에 헤지펀드를 런칭을 했는데 위기 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돈을 벌었어요. 그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2008년도에 저희가 플러스 4.6%로 끝냈거든요. 네. 그때 그 헤지펀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2.6인가 그랬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잘했죠.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네. 왜 이게 상처로 남냐면 전 딴 느낌이 와요. 왜 그럴지. 왜냐하면 2007년 장이 역대 가장 급박하게 오르는 장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요즘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아직 개인이 들어오는 강세장이 시작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강세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강세장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뭐 3,100포인트 간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좀 믿지 않아요. 3,000 넘는다?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분위기 보니까 될 것 같은데 보세요. 2,900 넘어가서 3,100 오는 거는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 원래 막판 상승이 가장 무섭습니다. 막판 상승이 불기둥이 솟는데 이게 뭐야?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런 식의 불기둥이 솟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먹는 수익이 이전 2, 3년 동안 수익 낸 거를 두세 달 동안에도 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최근 예가 2020년 11월 중순부터 2021년 1월까지 얘기거든요. 네. 그때 네. 그 전에 딱 두세 달 먼저 들어온 계좌하고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들어온 계좌하고 2021년 2월에 들어온 계좌의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저도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고객의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저를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지난 두 달이 수익률이 제가 운영하는 중에서 특히 5월 달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5월 달에 셀린 메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또 은행 파산 얘기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뱅크런이 있었으니까. 자꾸 막 머릿속에는 IMF 때 막 걱정되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주식을 많이 파셨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그게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외국인 손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 고점에서 샀던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꼭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꼭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참 네.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저를 믿고 꾸준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이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한 두 달 전에 자기 가진 금액에 더블로 투자를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이 났죠. 근데 오히려 벌어준 돈 다 빼고 네. 예, 채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예, 진짜 그러면 그렇죠. 참 안타깝죠. 사실 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운용자들 입장에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많이 빨려 들어갔고 현금 보유 비중이 늘었다는 건 약세 마인드의 표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시장을 안 좋게 볼 때 진짜 잘 안 나빠지는 장은 별로 안 와요. 없죠. 없지 아니에요. 별로 진짜 없죠. 위험한 거는 현금 1도 없고 모두 불을 외치고 네. 다 간다 가자 할 때가 세상 무서울 때거든요. 그렇죠. 나도 마비되고 너도 마비된 다 도취된 상황들 이게 진짜 무서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객들이 시장을 판단하는 걸 진짜 21년도에 22년도에 정말 많이 봤잖아요. 네. 저는 끝없이 시장을 제발 좀 예측하지 말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예측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많은 펀드 매니저들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펀드 오브 펀드도 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전략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꾸준히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답은 없어요. 네. 본인만의 어떤 그 정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꼭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말고, 네. 저는 이제 제가 투자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항상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모델링을 돌리고 저희가 할 때는 사실은 그게 이제 탑다운과 바텀업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제가 작년 내내 이 지수가 흔들릴 때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계속, 왜냐하면 경기 침체,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이라는 건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 빠지는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세게 오면은 그건 진짜 대세 하락장 몇 년 가는 하락장. 네. 대세 하락이 이제 약간 좀 네. 개념이 다르신데 네. 반토막 나야 대세 하락이라고 말씀하시네 보니까. 아니, 그렇게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침체를 예, 동반한 동반한 주가 하락장입니다. 그게 한국도 그렇고요. 어떤 나라도 간에 경기 침체와 동반됐었을 때 최소 25% 빠지고요.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빠지죠. 33% 이상 더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그걸 체크업을 했던 거죠.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건가 안 올 건가. 근데 어쨌든 일이 좀 사이드로 좀 빠져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계속 작년에 종목 선별을 잘 하시면 된다. 네. 위험 요소들을 빼고 네.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해 놓으시면 지금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 굉장히 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어떤 리포트들이 막 나왔는데 미국의 마가가 뭐 주가로 봤었을 때는 뭐 이렇게 차트 그려놓고 닥한 버블 꼭지 뭐 이제 여기 왔으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P 멀티플이 30배가 넘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S&P P 멀티플이 16배다. 뭐 2배니까 빠져야 된다. 팔아야 된다. 대형 기술주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펴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거는 진짜 정말로 대세 하락장이 왔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제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패닉이에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과 플러스 경기 침체는 패닉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좋은 주식부터 더 때려요. 푹 더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그걸 되돌리고 있는 게 대형 기술주고, 네.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미국이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6월 1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7개 대표 성장 기술주들이 올라간 폭이 50%예요. 네. 평균. 예, 평균. 그리고 그 종목 제외하면 S&P 500은 네. 하나도 안 올랐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연초 대비 오른 게 별로 없다가 최근 한 달에 올라간 거, 다 오른 게 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운용이라는 것은 아트이죠. 예. 그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종목 선별이에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네. 제가 뭐 옛날에 제 개인 투자할 때, 전업 투자할 때 옵션 트레이딩도 해봤고,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뭐 많이 벌 때는 뭐 몇 억도 벌고, 뭐 그걸 해봤던 사람이고, 네. 근데 이 30년의 경력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제가 왜 워런 버핏을 존경하지, 조지 소로스를 존경하지 않느냐, 워런 버핏이 하는 스타일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따라갈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따라가기 쉽죠. 예. 네. 그게 좋은 방법이죠. 모멘텀 투자와 샀다 팔았다를 하고 소로스 같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을 쫓아가기에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남 얘기 듣다가는 네. 그냥 계좌가 다 녹아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네. 좀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올바른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미래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목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종목 선별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업종들 중에서 대표적인 주도 업종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종목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 주식 투자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대세잖아요. 네. 미국의 평균 수익률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균 연간 9%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에 연간 평균 1.5%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투자를 하시는 방법은 좀 더 우리가 옛날에, 제가 뭐 70년생이니까 70년대 80년대는 다 적금,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금해서 이자가 8% 12% 이 사이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은 돈 많이 벌고 훨씬 투자라기보다도 재산을 모으기, 재산 증식이 편했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미국은 그 정도 9%가 나오는데 연간 중간에 빠지는 장이 오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주 센 하락장이 올 때만 좀 빠져나가 있는 것만 하면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옛날에 그 금리를 벌어들인 만큼의 복리를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예, 그거를 자꾸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물론 다르게 버는 것도 다 방법은 있어요. 네. 예, 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은 진짜 어마무지하게 버시더라고요.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죠. 네. 예, 네. 물론 그 제 영역일 수도 있으나 그건 제가 거기에 몰입해서 모든 걸 다 해야죠. 네. 예. 그랬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제 인생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둔 거고, 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그것을 좀 편하게 투자를 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잖아요 작년에. 네. 예. 근데 어떤 믿음이 있으셨으면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그냥 꾸준히 그냥 놔두셨으면 지금 회복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빠지는 동안에 조금씩 더 사셨으면 지금 훨씬 수익이 많이 나 있으실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그 희망을 담아서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강좌 여셨다는 설이 있던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네. 그 글로벌 자산 배분 강의를 좀 이제 하자고, 네. 제가 이제 좀 아는 분이 연락이 오셨어가지고 이걸 하기로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자산 배분이라는 거 하는 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투자를 하고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 관련된 리츠도 있을 거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금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그런 거를 좀 강의를 해드리면, 물론 작년에 글로벌 자산 배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몇 %였잖아요. 네. 모든 게 다 깨지는 예, 그렇죠. 해죠. 근데 작년만 제외하고 나면 100년 평균 9% 나오거든요. 네. 글로벌 자산 배분이. 네. 예, 그러면 이거는 미국장만 투자하는 것보다 또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꾸준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강의를 8개짜리라요. 8개짜리. 예, 네. 1시간씩 해서 8시간이고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9번째 시간에는 이제 토론을 하거나 질문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뭐 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입 가능하시고요. 시작은 7월 10일부터 첫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아니죠? 네. 온라인 강의시고 네. 마지막은 오프라인으로 한번 보시나? 줌으로? 저희가 그게 어떻게 할지 몰라요. 중앙일보에서 추진을 할 거니까. 그렇군요. 네. 뭐 가격은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는 비싸지 않습니다. 99,000원이니까 사실 진짜 싼 가격인 거예요.
뭐 저는 돈 벌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회원제 해갖고 1년에 1,000만 원 받는 분도 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99,000원 비싼 거 아니니까 혹시 글로벌 자산 배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기 할 프로젝트 하나를 대신 이걸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네. 뭐 교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처음부터 이제 젊을 때부터 금융 교육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언론사가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 같이 하자고 하니까 거의 그 수익금은 저한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중앙일보도 싸게 하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 광고하고 뭐 하는 게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것만 커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좀 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금융 지식을 가져서 좀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내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게 취지입니다.